지난해 미국 육군 전쟁대학의 학술지에 게재된 한 보고서. 중국의 타이완 병합을 막기 위한 초토화 전략이 거론된다.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시도하면 미국과 타이완이 TSMC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라는 것이다. 유사시 TSMC의 고급 기술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이완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만 차지하면 게임이 확 바뀌는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회사들을 노려볼 만하죠. 왜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중요해졌을까? 인공지능과 우주 항공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급부상했지만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 업체는 설계,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다. 미국 업체들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이 제조 쪽은 특히 이제 사실은 수율을 올린다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땀을 많이 흘려야 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투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제 그 투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꾸준히 거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뭐 저기 한국이나 어디 대만 이런 데다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 부문의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한 단계의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어서 제조 부문의 진입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제조 기술의 특징은 원래 1년 지나면 제가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쓰면 경쟁자를 죽이는 데 쓸 수 있어요.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려면 이 어마어마한 원가의 열세를 버티고 최초의 사용자를 얻은 다음에 그래서 고객 베이스까지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진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결국 제조 역량은 극소수 업체에 집중됐다. 타이완의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의 43.5%를 차지한다. 이렇다 보니 반도체 산업의 지휘자 격인 설계업체들이 이제는 제조업체, 이른바 파운드리 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파운드리가 규칙을 설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칩을 설계한다고 그러면 TSMC가 정해진 룰대로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회사 당신들이 쓸 수 있는 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니까 요런 걸 조합해서 당신들을 설계를 하면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서 벼랑 끝 대결을 벌이게 된 미국과 중국. 반도체 제조 공장 파운드리에 집착하는 이유다. 미국은 이제 중국 신생 설계업체의 성장은 물론 중국 내 첨단 파운드리 시설 건립도 저지해야 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한국이나 타이완과 손잡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구호, 바로 가치 동맹이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가치가 다른 중국과는 손잡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타이완, 일본을 함께 묶는 이른바 치포 동맹도 제안했다. 동맹끼리 설계와 제조, 소재와 장비 부문을 연결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은 배제하자는 취지다. 반도체 설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타이완으로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다. 그 공정 파라메타가 있는데 그 파라메타를 가지고 그 값을 이용해서 또 시뮬레이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그 설계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EDA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도 그 툴은 지금 경우에 시납시스 케이던스 2개 기업만 하더라도 전 세계 한 50% 이상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미국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지난달 반도체와 과학법까지 통과시켰다. This is a bad day for President Xi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slumbering giant that is America has finally awakened to the challenge that we fac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이다. 미국이 설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에도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That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singular place of possibilities. We're leading the world again for the next decades. Thank you. You're very generous. 하지만 미국은 제조 기술이 부족하니 우선은 한국과 타이완 제조업체에 손을 빌려야 한다. 삼성전자는 20년 동안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SK 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In the past, these kinds of technology investments went to China. Today, under my administration, these technology investments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문제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신규 투자와 기존 설비 증설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D램의 50%를 중국 우시에서 생산하는 SK 하이닉스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공정 개선을 하고 또 일도도 올리고 그러려면 이제 장비도 교체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 일단 반도체 부문에서 즉각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산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를 대신할 대체제를 찾기가 힘들 것이고요. 또 한국을 제재하면 1차적으로 한국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제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기대는 한국이 치포 동맹 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정책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전략적인 레버리지, 우리의 그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위상이 됐다. 강대국이 싸우는데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중국은 타이완 TSMC를 장악하기 위해 일전을 불사할 수도 있다. 타이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우리나라 역시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에스퍼라고 저기 트럼프 때 마지막 국방장관이 대만 유사시 때는 한국이나 일본은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대만 문제가 되면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우방국을 중심으로 여기 적어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니까요. 지금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은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타이완 정책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타이완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형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상황과도 닮았다.